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함수 파트에서 스텝 2의 유형 세 번째죠. 합성함수와 관련된 유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요,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9번 대표 문항을 봐주시죠. 자, 합성함수와 관련된 대표 문항 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fx는요, 자, 다음 같은 상수함수 루트 2가 함수값일 수도 있고요. 1이 함수값일 수도 있더라. 어떤 조건에 따라 그러냐? 그러면 x가 유리수야. 자, x가 유리수일 때는 루트 2를 함수값으로 가질 것이고, 자, x가 무리수일 때야. 그때는 1을 함수값으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기억입니다. 자, x가 유리수라면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fx 합성함수가 되겠죠. 그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우리는 풀이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유리수라고 가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제 함수값, 속함수라고 하죠. 속함수의 함수값부터 봐야 될 텐데, 자, x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루트 2를 함수값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2가 안쪽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f 루트 2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 x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갔어요. 루트 2는 무리수죠. 따라서 함수값이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값 1입니다 라고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옳은 보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니은 받았지? 니은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라는 요 함수값이 항상 1이 나오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x가 유리수일 때하고 무리수일 때. 그래서 요 좌변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자, x가 유리수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군, 이 fx는 바로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값은요, 바로 x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x가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에다 루트 2를 곱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리수 곱하기 루트 2, 그러면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자, 대부분의 경우 무리수가 되겠죠. 하지만 유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자, 웬만한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x 루트 2는, 자, x 루트 2가요. 뭐가 된다? 이게 무리수가 될 거야.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니까. 따라서 이때는 함수값이 뭐가 나올까요? 그래요. 무리수일 때는 1이 나오니까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텐데, 자, 쌤은요. x가 0일 때요. 유리수 중에서요. x가 0이 될 때. 는 이게 0 곱하기 루트 2가 되면서요. 이 값이 f0이 되겠죠. 그쵸? 이게 f0에 해당돼서 f0이라고 한다면 이게 f0이 돼요. 자, 그럼 0은 유리수니까 이게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1이 나오는 건 아니고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더라. 어떤 경우 x가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 곱하기 루트 2가 무작정 그냥 무리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이 발레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되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보기구나 라는 거. 자, 마저 그냥 보자면 x가 무리수일 때는요. 성립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x가 무리수면 요 밑줄근 fx의 함수값은요 1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x니까 그대로 그냥 x가 될 거고요. 자, x가 역시나 무리수니까요. 무리수면 1.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나오네요. 그래서 모든 실수 x 중에서요. x가 무리수일 때는 이게 성립하는데, 유리수일 때도 웬만하면 성립하는데 누구? 그치. 0일 때, 유일하게 0일 때 우리는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더라 라는 이 발레. 자, 옳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요 발레를 찾아주셔야 되는 좀 다소 까다로운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디귿 보기 볼까요? 디귿이요. 자, fx1과 fx2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fx1 더하기 x2의 함수값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 보기가 볼까요? 자, 이걸 해석해 봐야 되는데
f의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자, 함수값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1. 그래서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였다라는 거죠. 누가 유리수고 누가 무리수인지는 모르겠지만 x1, x2 둘 중에 하나는 유리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무리수였다는 얘기야. 그럼 x1과 x2를 더한 거는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되겠죠. 유리수에다 무리수 더한 거는 항상 그렇죠. 무리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F 안에 있는 요 셈이 빡치고 있는 게 반드시 이건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함수값은 1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100% 오름보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름보기를 고를 때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오를 때만 오름보기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름보기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요. 확인해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억 디귿 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 텐데요.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10번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의 식을 좀 볼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요. 차수를 알려줬습니다. 바로 1차 함수 gx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줬는데 가조건을 봤더니요. 자, 좌변이 fg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합성함수가 되겠고요. 자, 이게 4gx의 제곱 마이너스 gx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자, 이 조건을 해석해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봤더니 좌변이 gfx라는 합성함수, 우변은 fgx, 이게 둘이 같아요 라는 거죠. 자, 우선 가를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5, g5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fx, gx 둘 다 식이 필요해요. 식을 구해봐야 돼요. 자, 근데 가식을 통해서 우리는 fx식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좌변을 보시면 fgx라는 건 뭡니까? 요 x 자리에 뭘 대입한 거예요? gx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fx식이 어떻게 생겼었길래 추론하는 거야? x 자리에 gx를 대입했더니 우변 같은 식이 됐을까? 자, 그러면 요 gx가 들어있는 여기가요. 원래는 x의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 2차 함수에 요 x 자리에 gx를 이렇게 세 개를 대입한 거죠. 보이세요? 좌변에 gx, 우변에도 요 x자리 gx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합성함수의 식을 보고 합성되기 전에 f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거꾸로 추론하는 능력. 좋습니다. 자, 그래서 fx 식이 나왔어요. 이제 가조건은 됐고요. 이제 나조건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원래는 교환 법칙이 이렇게 합성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 이 두 함수는 성립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식이 똑같다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차수를 알려주면 우리가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gx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그럼 gfx를 만들어 보죠. 자, 이 x자리에 이 fx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식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변은 fgx야. 요 x자리에 gx를 통째로 넣을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게 둘이 같아야 돼요.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좌변 정리해보면 4a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되죠. 자, 우변이요. 4a 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서 1차는 나오는 게 2abx에다 사곱하니까 8abx인데, 자, 8ab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ax 있으니까요. 이렇게 1창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자, 상수항 4b제곱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 비교해야 되겠죠? 자, 1창, 2창이요. 2창 개수 비교할게요. 그럼 4a제곱하고 4a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a제곱하고 a하고 같아야 되겠고요. 자, a로 묶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면서 a가 0 또는 1인데 0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1참수라고 했죠? 그럼 1창 개수는 절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는 1이겠구나 라는 거, a 값이 나왔습니다. a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차항 개수 이제 비교 쉬워지네요. a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 a에 1 넣으면 8b 빼기 1. 8b 마이너스 1. 아이고, 8b 마이너스 정정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자, 그럼 8b가 0이네요. 그래서 b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ab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자, 이제 상수항 또 맞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이 gx식이 나온 거야. 자, gx라는 1차 함수는 그래서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fx도 나왔고 gx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함수값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f5에 해당되는 함수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F5는요, 바로 9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G5는 그대로 여기다 X에 5 넣으면 5가 되겠죠. 그쵸? F5는 여기다 5 넣으면 나와요.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9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가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자,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 거 이거. 제 fx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자, a 집합이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2라고 0하고 1, 세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에서 a로의 함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상황을 표현해 봐야죠.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또 마이너스 1, 0, 1. 자, 요들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자. 요게 f라는 함수입니다. 자, 했을 때 기억 볼게요. 자, f0은 0인 요걸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한번 구해봐. 함수 개수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f0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렇게 0은 0에 대응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에 대응되냐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자, 마이너스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1 세 개 중에서 고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리고 나서 1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개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총 9개의 모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기억에 요 함수의 개수가 4개이다 라고 했어요. 옳지 않죠? 9개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볼까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 그리고 Fx 이렇게 이 등식이 성립하는 함수의 개수가 바로 9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이 조건을 해석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조건이죠. 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f2라고 f-2라고 어떻다? 같다. 자, 역시나 x에 마이너스 1 말고 1 대입해도 똑같은 조건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0 있잖아요. 그래서 0도 한번 넣어보셔야 돼요. 그럼 f-0은 그냥 0이죠. 여기 f0,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f0과 f0이 같다라는 거는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대응되는 거는 자, 봐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0이 마이너스 1에 대응되든 0에 대응되든 1에 대응되든 0이 어디에 대응되든 이 함수값이 뭐든 그냥 이 등식은 늘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0은 아무데나 가도 상관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봐봐요.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경우의 수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은요.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똑같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자, 함께 가는 거야. 자, 이 둘이 함께 마이너스 1로 갈 수도 있고 또 0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0은요. 0은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0은 세 가지 경우 또. 그래서 3, 3은 9. 9개가 있겠구나. 오, 정확하게 풀이한 거네요. 자, 이제 디귿으로 가봐야 되겠죠? 디귿이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F, Fx, 요 합성함수. 요 함수값이 X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가 6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6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두 번 합성해서 모든 x의 x 항등함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요 f가 자 역함수가 어떨 때 동일할 때다라는 거야. 이해갔죠? 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편이다. 실제로 f하고 그의 역함수하고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둘을
합성하면 우리는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 합성하면 그래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식인 거는 필수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건 하나 유형으로 정리해둔 기억이 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대응 관계에서 이렇게 F 입장에서 보든 아니면 거꾸로 대응되는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든 동일한 함수 형태가 나오게끔 만드는 건데요. 자, 이거 유형 정리해드렸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항등 또는 크로스. 뭐라고요? 항등 또는 크로스. 기억 안 나는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항등 또는 크로스. 왜냐면 항등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면 돼요. 즉 봐봐요. 자, 이런 식으로 쌤이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마일과 마일이 대응되면 마일 이렇게 가도 똑같고 이 거꾸로 봐도 똑같죠. 대응 관계가.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하는 거야. 크로스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0이 2한테 가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남은 요 0과 1의 관계 1이 0한테 서로한테 가줘야 돼요. 이게 크로스라고 쌤은 그냥 얘기한 거야. 자, 이래야만 자 보세요. 0이 1로 가죠. 거꾸로 봐도 0은 1로 가요. 자, 1이 0으로 가죠. 거꾸로 봐도 1이 0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가 된다. F나 F 인버스나. 이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등 또는 크로스 형태가 되면 된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제 항등, 전부 항등인 거. 그러니까 크로스 기준으로 세면 편해요. 그래서 크로스 기준으로 첫 번째, 크로스가 안 나오는 경우, 크로스 영쌍 안 나오는 경우 생각하면 전부 다 이게 자기 자신한테 가는 항등. 그래서 한 개의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크로스가 이제 여기서는 한 쌍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한 쌍,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 쌍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라고 0이 서로한테 이렇게 크로스, 우리 크로스 하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항등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가 한 쌍 나오는 경우는 마일 0 이렇게 한 쌍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한 쌍 나올 수도 있고 0하고 1 이렇게 크로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크로스 한 쌍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몇 개? 3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치면 총 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근데 6개다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죠. 왜? 디귿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옳은 보기 골라보자면 니은 있는 바로 2번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번 니은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래 경우의 수로 접근한다 라는 거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자, 12번 신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함께 볼게요. 자, F1, F2라는 함수가 있는데 F1도 그렇고 F2도 그렇고요. 둘 다 1차 함수입니다. 라고 차수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인데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F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두 번 합성했어요. 요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과 F2를 이렇게 합성한 함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F2, F1 이렇게 합성한 거. 그 다음에 F2, F2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4개예요. 1차 함수를 이렇게 4가지 형태로 합성했는데 요 함수가 각각 자, F1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또는 F2하고 일치하거나 즉 F1 혹은 F2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F1 1이 자, F1이라는 함수가 자, 1,2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F2라는 함수도 1,1 그러니까 두 함수 모두 다 1,1을 지나는 1차 함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1, F2의 순서상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상 개수.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인 거죠. 그래서 F1, F2가 될 수 있는 함수를 직접 골라봐야 돼요. 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죠. 우선 F1하고 F2는 자 1차 함수예요. 근데 1차 함수 두 개를 합성했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 해볼게요. F1하고 F2를 합성했어요. 근데 이게 F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F2 둘 중에 하나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F1X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이걸 보자면 F1, F2 이렇게 해서 합성한 게 결정적으로 보자면 F2X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성립하려면 보세요. 자, F1X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려면 이 F2X가 뭐여야 돼요?
항등함수여야 돼요. 이 f2x가 요 x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성립할 때는 f2x가 항등함수면 돼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여기 f1x가 함등함수면 돼요. 이거는 f1 x가 항등함수인 x면 f2x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합성한 게 f1 혹은 f2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항등함수여야 된다라는 하나의 첫 스타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 봐야 되겠다. 철저히 이제 경우의 수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거냐? 라면 자, 누가 항등함수인지 모르는데 적어도 하나는 항등함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둘 다 항등함수여도 되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둘 다 항등함수면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까? 라고 했을 때 요거 일 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1,1을 지난다는 건 맞아요. 둘 다 1,1 지나고요. 그러면 F1을 두 번 합성해 보세요. F1, F1 이렇게 해서 자, 이 항등함수를 두 번 합성해도 항등함수죠. 그래서 둘 중에 자기 자신 나왔어. 자, 그 다음에 F1, F2 이렇게 합성해도 항등함수 나오죠. 항등함수하고 결국 항등함수를 다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1, F2, F2, F1, F2, F2 이거 전부 다 뭐 나오겠어요? 다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죠. 항등함수끼리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는 풀이네요. 자, 그래서 이걸 때 다 만족한다. 이 조건들 다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성립한다. 순서상을 보자면 x, x 이렇게 해서 몇 개, 여기서 순서상이 한 개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보를 해낸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둘 다 항등함수지는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항등함수일 때를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라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F1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F1x가 x. 자, 요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F2x는 이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 그래서 ax 플러스 b 일반적인 이렇게 일차함수 형태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는 이 항등함수인 거는 둘 다 항등함수인 건 했으니까 이게 a가 1이고 b가 0. 즉,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쓸까요? 여기서 f2x라는 거는 뭐가 아닐 때 f2x가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주어진 이 조건 1,1을 지나요 라는 거하고 요 4개 합성함수가 결국은 f1 또는 f2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 f2x에 해당되는 1차 함수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고자 해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요. F1, F1 이렇게 항등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오니까 F1하고 일치하니까 요거는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F1하고 F2하고 합성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자, F1, F2 근데 F1x가 요거 자체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요 결과 x자리에 F2x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F2x가 나와요. 그래서 F2하고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두 번째는 확인했어요. 그럼 같은 원리에서 F2, F1x도요. F1x가 항등함수 x니까 이 자리에 x 넣어보시면 결과적으로 F2x 나오죠. 그래서 F2하고 일치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뭐만 만족하면 되죠? 요것만 만족하면 돼요, 이게. F2를 두 번 합성한 게 지금 F1이나 F2하고 일치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2하고 F2를 합성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 함수의 x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F1하고 일치하든 또는 F2하고 일치하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또 갈라져요. 요게.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 요 F2, F2 이렇게 합성한 게 자, 요 결과 있죠? 요 결과가 누구하고 일치하는 경우 할까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쓰죠. F1x하고 일치하는 결과를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 F2x하고 일치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합성하기 지금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건데 F1x가 x죠. 요거하고 일치하는 상황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자, 그럼 여기서 a제곱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b 더하기 b인데 이거는 뭐 b로 한번 묶어봅시다. b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상수 없으니까 0이 되는 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A하고 B를 구해주면 이 F2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1인 거니까 A가 1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A가 1일 때가 있겠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A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2B가 0이니까 B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쵸?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A에 마이너스 1이면 그냥 B 옆에가 0이 되죠. 그래서 B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B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B는 상관이 없는 상황.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 F2X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F1X는 이미 나왔으니까 F2X만 나오면 이 순서쌍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에 1, B에 0 넣어봤더니 F2X가 X예요. 근데 이미 항등함수인 건 이미 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더 추가적으로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센 거예요. 그쵸? 필요 없고.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F2X가요. 자,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수항이 B인데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잖아요. F2가 1,2를 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1,2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B가 얼마예요? 자, B가 2 이렇게 돼야지 X에 1 넣으면 Y값 1 나오겠죠. 그래서 F2X가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순서쌍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 자, F1, F2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X일 때 F1X가 X일 때 F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수사상 한 개 나왔고요. 여기서 또 한 개 나왔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남았어요? 자, 우리는요, 둘 다 항등함수일 때 했고요. F1X가 항등함수일 때 했고, 지금 이제 남은 게, 그쵸. F2X가 항등함수일 때. 그리고, 자, F1X가 있는데, 항등함수가 아닌 이런 꼴일 때. 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은 어떻겠어요? 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쭉 푼 거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죠. 그쵸? 이 둘의 자리만 바뀐 것일 뿐 풀이 과정은 완벽하게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 결국은 이 첫 번째가 결정하겠죠. F1을 이렇게 합성한 거. 그 결과가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똑같은 함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F2하고 일치하는 경우 또 F1하고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혹시라도 안 한 거 하나 있나요? 이거 노란색 풀에서 하나 안 했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노란색 풀에서 하나 부족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F1X 이게 항등함수가 났고요. F2X가 일차함수로 났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 F 두 번 합성한 상황 요렇게 된 게 지금 뭐였다? 이렇게 나왔고 요게 뭐하고 같은 경우 즉 F1하고 같은 경우만 하나 한 거고요. 하나 안 했네요. 두 번째. 자, 요 나온 F2 두 번 합성한 결과가 뭐하고 같은 경우 그래, 아까 F1하고 같은 경우인데 F1 또는 F2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F2하고 일치할 수도 있죠. 이 경우를 아직 풀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인데 이게 F2x가 여기 있죠. ax 플러스 b하고 같은 경우 이 경우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a제곱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하고 a하고 같은 상황이구나. 자, a 2항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a가 0 또는 1인데 a가 0일 수는 없죠. 그쵸? 1참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1인 경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이어서 이렇게 두 1참수 같고요. 자, a가 1이면 요 상수항 값 보시면 2b죠. 2b하고 요 b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b가 0일 때인데 a가 1, b가 0이면 f2x가 어떻게 나옵니까? f2x가요. 자, 여기다 1 넣고 0 넣으면 x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도 똑같죠? x, x 이건 이미 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경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 나와요. 순서상.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F2가 항등함수고요. F1이 요 1차함수일 때 똑같이 해가지고 요게 지금 F1하고 같은 경우 또는 F2하고 같은 경우 또 해가지고 하면 케이스 하나 나오겠죠. 요 둘의 자리가 바뀐 거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3번에서 순서상 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이렇게 나오겠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풀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순서상을 보자면 한 개, 그래서 총 몇 개? 3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로 하나하나 보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보통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내신에서 나온다면 뭐 서술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마지막 문제로 나온다던가 하여튼 서술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전국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29번 혹은 30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세는 경우의 수 문제로 함수와 경우의 수가 결합한 문제로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보다는 사실상은 모의고사 형태에 가까운 모의고사 킬러 문항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2번 신유형 우리가 해결해 봤고요.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3번에 보시면 집합 x가 나오기를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f라는 함수가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대응되는 관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다그램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x집합 1, 2, 3, 4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x집합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 f, f, f 이렇게 f를 세 번 합성한 함수의 치역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 치역 자체가요. 다음과 같이 1, 2, 4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f3은 2다. f4는 4다. 이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크게 보면 3개예요. 그쵸? 이 3개의 조건을 이용해서요. F1의 함수값, 그리고 F2의 함수값을 구해봐라. 결국은 이 F의 함수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만 확인하면 이 함수값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F3은 2다 라는 거. 그러면 3은 2에 그냥 대응시켜 놓으면 이 조건은 끝난 거고요. 자, 4는 4에 대응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응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조건은 지우시고요. 자, 하나 남았어요. 합성함수 이제 3개 한 거죠. 그래서 3개 합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값이라는 것은 우선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값 구해야겠죠. 그 함수값을 가지고 다시 f의 중간 함수값을 구하고 마지막 함수값을 구할 거예요. 결국엔 이 마지막 함수값조차도 f의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을 1, 2, 4가 나온다. 그럼 3은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 f에서 3은 대응되는 게 없다라고 먼저 가정해 주시면 좋겠죠. 이해갔어요? 치역에 3이 없기 때문에 이 3에 대응되는 건 없다 라고 좀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거 남았다. 누구? 1. 1에 이제 대응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죠. 어떤 얘기일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치역에 1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처음 함수값 구하고 중간 함수값 구하고 마지막 함수값이 f의 함수값으로 결국 1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3하고 4는 1에 대응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이든 2든 둘 중에 누군가는 1에 대응돼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제 또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이 1에 대응될 것이냐. 이렇게. 혹은 두 번째, 2가 1에 대응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1한테 대응돼야 무슨 말이 되기라도 하니까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1이 1로 가는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라고 봅시다. 그럼 다 대응관계 나왔는데 유일하게 뭐만 안 나왔어요? 2만 안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2가 누구한테 가야지 이 조건을 만족할까라는 거. 이 조건이죠, 이 조건. 그렇죠? 이 조건 하나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치역이 진짜 1, 2, 4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데는 자 아까 3은 이제 대응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봐야 돼요. 자, F1이 1로 갔을 때 말이 될 거냐라는 걸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했을 때 말이 될 거냐. 그럼 이때 쌤은요. F, F, F 요거에 뭘 볼 거다? 치역이 정말 저렇게 나온지를 볼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한번 x에 1 대입해 보자고요. 이해갔습니까? f, f 요렇게 합성함수의 1에 대한 함수가 자, 요 안쪽에 있는 거 f1은 얼마야? 1. 요게 1이죠? 그 다음에 이게 또 f1이니까 자,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그냥 풀어 드릴게요. 자, 요게 1이잖아요. 그럼 f1. f1이 또 1이죠? 그럼 f1. 그럼 또 이게 뭐야? 1 이렇게 돼서 1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뭐가 나오는지 좀 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F2를 대입하면 뭐가요? 1이죠. 그래서 F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1은 1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F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함수값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F3.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값 F3은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F2가 되겠고요. 자, F2가 지금 1이죠. 그럼 F1이요. 그러면 이게 또 1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값 4에 대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보겠습니다. 자, F4가 4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이 여기 4니까 F4. 자, F4가 또 4로 가죠. 그래서 F4. 그럼 이건 또 4로 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치역이 지금 뭐로 나와요? 2라고 4로 나오죠. 그럼 맞아요? 틀렸죠? 2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니다. F2가 1로 가는 거는 아니었다. 탈락.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또 가시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F2가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1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2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일 때 말이 되나? 그래서 요건 안 지웠어요. 일부러 좀 쉽게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쪽은 이제 이렇게 지워놓고 다시 한번 구해보자. 자, 요 4개에 대한 함수값 치역이 1, 2, 4가 나오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F1은요, 1로 가고요. 이거는 그냥 계속 1이겠죠.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F1이 1, 그 다음 또 1, 그 다음에 1. 끝났죠? 자, 이것도 이제 고정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F4가 4, 이것도 4, 이것도 4. 그쵸? 얘네들은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F2가 어디로 갔을 때? 2로 갔을 때를 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정해 놓고. 자, 이 값이 2죠. 그쵸? 그래서 2도 2로 가는 거니까 F2, 2, 그 다음 또 2, 그 다음 2, 이거는 2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 정도는 그냥 간단히 되시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F3은 2로 간다. 그럼 F2가 되겠고요. 근데 계속 F2가 2로 가니까 이것도 F2, 결국은 또 이게 2. 그래서 1, 2, 4 나오네요. 이거 1, 2, 4 나오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경우다.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요. 자, 2가 2로 안 가고 어디로? 그치. 또 이제 4로 가는 경우. 이게 말이 될 거냐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자, 말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지우고, 자, 2가 4로 가는 경우, 정말 요 치역이 이렇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자, F2가 4로 가는 경우에도 요거 1은요, 자기 자신에 대응되니까 결국은 3번 합성해도 1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따로 봐야 되고, 자, FF4. FFF4. 이것도 4가 4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결국엔 그냥 4가 나오겠죠. 자,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그럼 F2가 지금 4로 가는 케이스다라고 했으니까 FF4고요. 자, F4는 4로 가죠. 그 다음 또 4는 4로 가니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 F3은요. 2로 가죠. 그래서 FF2 이렇게 되어 있고요. F2는 또 4로 가고요. 그럼 이게 또 4가 4로 가니까. 그럼 치역으로 보자면 1하고 4만 나오네요. 2가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도 탈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했더니 결국에는 F1이 1이라고 가정했더니 2가 갈 수 있는 데는 바로 1, 2, 4. 세 개 중에서 누구밖에 안 되더라? 2로 가는 거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 아니고 결론. 자,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대응이 하나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대응된다면 이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였다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해서요. 이제 2가 1로 가는 케이스로 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다 하나 더 쓰죠, 뭐. 그냥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 그릴게요. 자, 색깔로 좀 구별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1, 2, 3, 4. 그리고 여기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이 파란색, 즉 3이 2로 가는 건 확정, 4가 4로 가는 건 확정이고, 남은 1, 2의 대응 관계 가지고 하고 있는데, F2가 1일 때,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2가 1로 대응되는 경우를 가정을 본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1이 누구한테 대응되는지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똑같은 풀이 과정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정해 보시면 되죠. 자, F1이 갈 수 있는데 3은 안 되죠. 1, 2, 4 중에 하나니까 얘가 1일 때. 두 번째, F1이 뭐일 때? 자, F1이 2일 때. 세 번째, F1이 뭐 4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해보시고, 세 가지 가정을 쌤이 했듯이 이렇게. 요 세 번 합성하는 함수값이 자, 1, 2, 4가 모두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갔죠? 똑같은 풀이 과정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한번 해보시면 F2가 1로 가면요. 자, F1은 요 2로 가는 거. 요것만 될 거야. 요것만 되고요. 요 양 끝 요거는 안 될 겁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되는 경우로 확인이 될 거야. 치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F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두 개예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F1, F2 함수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요 앞에 있는 함수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면 F1은 1로 가죠. 자, F는 2로 갑니다. 그래서 더하면 3이 되겠고요. 자, 요 함수 가지고 구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F1은요 2로 갑니다. 근데 F2는 1로 가죠. 그래서 더하고 나면 결국엔 3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둘 다 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인데 그냥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해봤더니 결국엔 3이라는 동일한 정답이 나오니까 정답은 그냥 3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두 개인데 그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동일한 이렇게 정답이 나오도록 일부러 출제를 한 거니까요. 정답은 3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했고요. 2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냐면 명제 쪽하고의 좀 통합형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명제하고요. 자, 보죠.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대응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대응되는 세 함수가 있는데 자, 실수 집합이다 라고 나오면 사실상 뭐 그래프로 떠올려 보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x가 원소인데 x가 뭐냐면 이 등식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fx는 x다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 fx 즉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라는 뜻인데 지금 fx 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표현 나오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이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fx 식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논리 관계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B집합 보세요. B집합 보면 역시나 X들이 원소인데 좌변이 F 두 번 합성한 합성함수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것도 원래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F 두 번 합성한 요 그래프하고 Y는 X하고 요 둘의 교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는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 fx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합성함수 나오고요. 우변이 fx. 뭐 요 등식을 만족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A, B, C의 원소들은 뭐다? 이 조건으로 주어진 이 세 등식을 만족하는 결국에는 x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A, B, C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서 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맞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B의 부분 집합인 경우 명제로 보자면 명제로 한번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fx가 x이면 자, fx 이게 x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냐라고 묻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 각각의 진리집합이 A하고 B집합이니까요. 이해갔어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이게 성립하려면 이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해갔죠? 자, 그러면 fx가 x라고 가정하면 정말 이게 성립하냐라고 했어요. 그럼 fx가 x니까 요걸 한번 구해보자고요. 정말 요 x가 나오나? 근데 fx인데 요 안쪽에 있는 fx 대신에 우리가 가정 x라고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 fx는 또 뭐하고 똑같아요? x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풀이 과정이고 다시 좀 깔끔하게 써드릴까요? 무슨 얘기냐? 요 등식 성립하냐 그건데 fx가 정말 간단히 해보자라는 건데 이 가정이 있으니까 요 속함수 대신에 x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fx는 또 x니까 x 이렇게 줄여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등식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건 참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명제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A가 C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참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또 똑같이 이제 명제로 만들어 보세요. 자, fx가 x이면
C 볼까요? F, fx 요게 fx하고 같니? 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가정 자체가 fx가 x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식이 정말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좌변에 있는 f, fx라는 걸 좀 간단히 해볼게요. 그럼 fx 대신에 x는 쳐? 또 fx가 x죠? 그러니까 이렇게 x까지 간단히 돼. 그럼 우변은요? 우변인 fx는 fx가 x라고 가정했으니까 x. 그래서 이게 좌변이고요. 이게 우변인데 둘 다 간단히 봤더니 이 가정에 의해서 x로 같아요. 등식 성립하네요. 그래서 옳은 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봐야 되겠죠? 3번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F, fx 요게 x이면 자, 이 등식도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럴 거냐? 항상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볼 때는 뭐죠? 100% 단 하나의 예외, 발레도 없이 항상 옳은 것만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짜린가? 라는 겁니다. 자, 가정을 보면 f 두 번 합성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된대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좌변 자체가 뭐예요? 그래요. 좌변 자체가 f, fx라는 거 자체를 x라고 가정했으니까 x예요.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라고 묻는 거라면 우변 fx, 이게 x니? 라고 묻는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실수 전체집합에서 f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그쵸? 요 f가 f 역함수와 똑같을 때. f 함수가 f 역함수하고 똑같을 때 이겁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잘 봐봐요. 그럼 요거이면 요거니? 라고 물어봤어. 잘 생각하세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은 경우 중에 한 예는 맞아요. y는 x라는 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도 y는 x거든요. 그렇지만 100%냐고요? 그렇진 않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은 함수들은 얘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발레 하나만 들어봐도 쌤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들. 자, 이런 거 있죠? x, y 이렇게 했을 때 y는 x, 예. 이렇게 기준해서 쌤 기울기가 그냥 y좌표는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런 꼴. 이해갔어요? 요게 지금 fx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fx로 쓸게요. 그럼 이 함수 y는 x에 대칭하면 역함수 나오잖아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하고 일치하거든요. 이걸 만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y는 x라는 함수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으면 되죠.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어쨌거나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3번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명제로 판단할 수 있는 복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4번 볼까요? 4번요. 자, B 교집합 C 요게 A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B 교집합 C부터 우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봤더니 B하고 C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 갖겠죠. 그러면 이 등식도 만족하고 이 등식도 만족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등식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f 이렇게 두 번 합성한 게 지금 x인 상황이니까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한 상황이니까 둘의 뭐 연립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둘 다 만족한 상황. 그럼 이 자리에 x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 x하고 fx하고 같은 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면 b하고 c를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b, c를 모두 만족합니다. 라는 거는 이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면 자, a, fx는 x이다. 라는 게 맞니? 라는데 앞뒤가 똑같죠. 그때 우린 집합에 포함한 게 성립한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옳은 복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제 5번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자, 5번은요. C가 바로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A하고 C하고 같은 집합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명제로 한꺼번에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요. 결국엔 이 5번 보기를 풀기 위해서 1, 2, 3, 4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는요. 이 명제로 판단하려면 이 등식을 가지고 끌어다가 쓰려면 너무 어렵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랬을 때 요 1번, 2번, 4번 보기가 된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1번 보기, 2번 보기, 오른 보기로 나와 있는 이 4번 보기를 가지고 정말 이런지를 확인해 보는 그냥 집합 문제야. 뭐라고? 집합 문제. 이제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집합으로 그냥 보시는 거야. 이해갔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세 개는 성립하는 걸로 이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뭐뭐이면이라고 가정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볼게요. 우선요, 요 A 합집합 B가 간단히 돼요. 왜? 1번 보기 보세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 합집합은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 봤더니 C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이라고 되는 거죠. 요 가정 자체야. 그때 A가하고 C하고 같은 집합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자고요. 자, C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가정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 봐라. B가 있고 요 안에 C가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 가정 하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 1번은 써먹었죠. 이제 4번하고 2번 안 써먹었는데 4번 좀 잠깐 볼게요. 4번 보기가 성립한 상황인 걸 아니까 요 가정 내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까? 자, C하고 B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정이니까 B, C의 교집합이면 뭐예요? C가 되겠죠. 그럼 C가 지금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게 성립해야 돼요. 4번 보기에 의해서. 4번은 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기로 가가지고 A가 C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A가 C의 부분 집합, 이것도 성립해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뭐야? A하고 C의 관계를 봤더니 C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A가 C의 부분 집합이고 이건 어떤 상황? A하고 C하고 같은 상황. 그래서 결국엔 이 앞에 있는 가정 있죠? 이 가정을 1번, 2번, 4번에 의해서 간단히 정리해봤더니 AC가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 AC가 같아요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여기 지금 A하고 C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5번은 오른복이다 라는 거야. 이것도 오른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보자면 앞서서 이제 나왔죠. 3번이 옳지 않은 복이다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관련된 심화 문제들을 함께 투스텝 문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추론을 이용하거나 경우의 수를 이용하거나 집합 명제를 이용하는 이렇게 통합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함수 쪽은 난이도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파트들하고 이렇게 통합형으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찰력 있게 통합해서 보는 거, 추론하는 거 이런 능력들은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양할 수밖에 없어요. 쌤하고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다 보면 이게 마치 눈 쌓이듯이 본인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복습하다 보면 이게 막 눈 쌓이는 것 같아요. 눈이 막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 우와 뭐 눈싸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쌓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실력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가면서 실력이 눈 쌓이듯이 쌓이고 있다라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유형 네 번째네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 오히려 출제율은 여기가 더 높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 4로 다루는 합성함수 그래프와 방정식은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예습하고 오시면 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